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공동개발 제협상을 공식 요청했지만 한국이 단호히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술렁였다. 인도네시아가 자국 분담금을 지연하면서 사실상 협력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최근 미국 CNN이 KF-21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라고 극찬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인도네시아는 다시 손을 내밀었지만 한국은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독립적인 길을 가고 있다. 과거 한국은 미국, 유럽의 기술 협력 없이는 첨단 전투기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KF-21이 첫 시험 비행에서 안정된 비행을 선보인 순간 그 인식은 완전히 무너졌다. CNN은 이를 두고 한국은 이미 자국 기술력으로 F-16 이상의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이 왜 우리를 외면했나 라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이미 판단이 끝난 상태였다. KF-21 프로젝트 초기부터 인니가 약속한 개발비 분담금 20%를 지연하면서 신뢰가 무너진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한국이 거절을 선택한 건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다. 바로 6세대 전투기로의 도약 준비였다. KF-21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지금 한국이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일부 기술은 이미 6세대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AI 전투 조종 시스템, 레이저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스텔스 재료의 진화형 구조체는 기존 미국의 F-35 블록 4 수준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 CNN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불과 10년 만에 스스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이 30년 걸린 기술을 한국은 단숨에 압축한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이 인니의 요청을 거절한 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다. 기술적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KF-21의 브랜드를 단독으로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F-21의 수출 상담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F-35의 절반 가격, F-16 이상의 성능을 가진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CNN뿐만 아니라 영국 BBC, 일본 NHK까지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이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했다. CNN은 심지어 KF-21은 아시아의 스텔스 시장 질서를 뒤흔들 존재라고 표현했다. 반면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중국의 군사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이 미국식 기술 체계를 넘어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까지 독자 개발 중이라 주장한 J-31과 J-20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기술 통합력에서 이미 중국을 앞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협력 거절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첫 신호탄이었다. KF-21이 세계 각국에서 주문 폭주를 기록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 전투기의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CNN이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는 냉전 이후 어떤 나라보다 빠르다고 평가한 대목은 상징적이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항공기술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KF-21 프로젝트의 시작은 사실상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의 꿈이었다. 2010년대 초반 양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인니의 자금력을 결합해 아시아 최초의 독자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약 20%를 부담하고 완성된 전투기 50대를 자국에 공급받는 조건이었다. 이 협력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한국이 처음으로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와 대등한 기술 파트너로서 손잡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은 냉정했다.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갑작스럽게 분담금 납입을 중단하면서 모든 균형이 깨졌다. 한국 정부와 KAI는 몇 차례 공식 요청을 보냈지만 인도네시아의 재정 불안과 정권 교체로 인해 납부는 계속 미뤄졌다. 프로젝트 일정은 흔들렸고 한국 내 여론도 악화됐다. 한국의 기술이 인니의 정치 불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2022년 한국은 인니의 분담금 미납 상태에서도 프로젝트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 KAI는 자체 예산과 정부 지원을 통해 비행 테스트를 앞당겼고 2023년 KF-21 시제기 6대가 완성되었다. 그중 4대는 실제 공중비행 시험에 성공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이 시점에서 인도네시아는
다시 한국에 접근했다. 우리가 다시 참여하고 싶다. 하지만 한국은 냉정했다. 지금은 이미 늦었다. 한국의 대응은 단호했다. 기술적 자립을 확보한 이후 굳이 신뢰가 흔들린 파트너와 민감한 기술을 다시 공유할 이유가 없었다. 특히 스텔스 형상 설계, 레이더 흡수 소재, 임무형 통합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분야는 한국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자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협력의 종료가 아니라 기술 주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체면이 깎였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명확한 리스크 차단이었다. 게다가 KF-21은 이미 한국 내부에서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단순히 F-16 대치용으로 기획되었지만 지금은 F-35와 F-22 사이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다. 공대공, 공대지 복합, 임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전자전 대응력까지 갖춘 멀티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성능 향상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과의 협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바로 한국의 독자 연구진이 만들어 낸 국산 항전 장비였다. KAI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레이더 탐지 시스템은 이미 F-35 블록 2급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전자광학 조준 시스템 EOTGP 역시 미국의 스나이퍼 포드급으로 발전했다. 이 모든 성과가 나오기까지 인도네시아의 기여는 사실상 0에 가까웠다. 한국이 이를 지적하자 인도네시아는 국제협력은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지만 한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정치적 계산이 섞인 외교관계와 달리 방산 분야는 신뢰가 모든 것이다. KF-21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이자 기술 독립의 상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요청을 다시 받아들이는 건 지난 10년의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같았다. 결국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을 통보했다.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시점에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CNN은 한국이 기술 주권을 지키는 것은 필연적 단계이며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기술 파트너로 올라섰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은 긴장했다.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아시아 하늘의 힘의 균형이 바뀐다는 뜻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의 이 발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 위기감의 표현이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공동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의 독자 전투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인도네시아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세계 각국의 주문서가 채워가고 있다. 한국은 한때 협력국이었던 인도 대신 이제는 동남아 전체를 수출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이거절을 선택한 진짜 이유였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재협력 요청을 단호히 거절한 배경에는 단순한 외교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 계산이 깔려 있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해온 항공 기술력의 결정체이자 미래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 플랫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가 흔들린 파트너에게 기술을 다시 공유하는 건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우선 한국은 최근 방산 기술의 핵심 영역을 국가기밀로 격상시켰다. 특히 KF-21에 탑재된 임무형 컴퓨팅 시스템과 스텔스 재질 설계 데이터는 군사보안법상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협력 요청을 해온 시점은 바로 이 제도가 강화된 직후였다. 한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히 협력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였다.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면 KF-21의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방산 체계는 아직 완전한 보안 수준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미 현지 언론조차 군시설 내 IT 인프라와 보안 프로토콜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수차례 제기했다. 한국은 이미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KAI의 한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스텔스 알고리즘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데이터 패턴 자체가 무기다. 한 줄만 유출돼도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은 곧 협력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기술 보안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한국은 지금 6세대 전투기 기술에 대한 독자 개발 체계를 구축 중이다. KF-21의 후속 버전인 KF-21 블록 3는 사실상 5세대와 6세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태로 설계되고 있다. 여기에는 AI 기반 조종 시스템, 무인편대 통제 네트워크, 그리고 극초음속 대응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술들은 아직 세계에서도 극소수 국가만이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 미국, 영국, 일본조차 개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기술을 외부와 공유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특히 최근 미국 CNN이 보도한 내용이 상징적이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이미 단순한 4.5세대 플랫폼이 아니다. 한국은 자율비행, 인공지능 교전, 네트워크 통합 전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CNN은
이를 아시아의 미라클이라 불렀다. 반면 일본 매체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일본의 군사평론가 다나카 유스케는 한국이 F3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며 기술력의 세대 전환이 한일 간의 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재참여는 오히려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었다. 한국은 이제 KF-21을 수출형 무기로만 보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형 항공우주 기술의 집약체이자 향후 6세대 무인기 체계의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은 KF-21의 AI 전투 모듈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유무인 복합전투 시스템, 일명 MUMT를 극비리에 시험 중이다. 이런 기술은 나토조차 공개하지 않는 수준의 전략 자산이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교적 충돌을 피하면서 실질적 기술 격리를 완성하기 위한 조용한 조치였다. 세계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필리핀, 그리고 UAE 등은 KF-21의 성능평가 보고서를 요청했다. 특히 UAE는 F-35 대체형으로 고려 중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제 한국은 협력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서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 신뢰 없는 협력은 기술 발전의 적이다. 한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과거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해 조립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외국이 한국의 기술을 요청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CNN은 이를 한국의 기술 주권 시대 개막이라 표현했다. 반면 중국의 반응은 차가웠다. 중국 군사 포럼에서는 한국의 KF-21이 J-31을 압도하고 있다는 글이 빠르게 퍼졌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6세대 기술로 넘어가면 중국의 공중우위는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결국 한국의 거절은 단순한 외교적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항공전력 재편의 신호였다. 한국은 이제 동맹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의지를 갖춘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 이 결정은 냉정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자존심 그 자체가 되었다. KF-21의 첫 시험 비행이 성공한 순간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헤드라인을 바꿨다. CNN은 한국이 전투기 기술력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다. 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KF-21은 단순한 항공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기술체계의 완전한 진화라고 평했다. 특히 CNN의 보도는 상징적이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산협력국이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로 올라섰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F-35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완성형 전투기를 수출하려는 나라로 바뀌었다. CNN이 KF-21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단순한 성능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의 개발 속도, 기술 자립 구조, 그리고 조직적인 혁신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CNN의 군사 전문가 제이크 테너는 이렇게 말했다. KF-21은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이 결합된 완벽한 사례다. 이 속도라면 한국은 2035년 이전에 6세대 전투기 체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경계와 존중이 동시에 섞인 평가였다. 미국의 군수업체 관계자들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은 이미 KF-21의 기술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의 부품 수급 체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AI 전투 지원, 알고리즘과 스텔스, 복합 소재 부문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미 국방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 진보는 단순한 복제나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다. 미국조차 참고할 가치가 있다. 고 말했다. CNN은 이를 두고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다. 라고 강조했다. 이런 국제적 찬사 속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FA-50,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그리고 이제 KF-21까지 한국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방산 수출국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30억 달러를 돌파했다. CNN은 이를 냉전 이후 최단기간 성장한 방산 산업이라 분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이 있었다. 한국은 이 전투기를 통해 단순히 시장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국제 신뢰를 얻었다. 이러한 변화는 서방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의 군사 싱크탱크에서도 주목받았다. 영국 에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KF-21의 체계 통합 수준은 이미 F-35A의 초기형을 넘어서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은 단기간에 항공전자, 엔진, 조종 시스템을 완성형으로 통합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 언론은 한층 조심스러운 톤으로 보도했다. NHK는 한국의 KF-21이 일본 F3보다 먼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며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CNN은 특히 한국의 생산 체계 혁신을 높이 평가했다. KF-21은 모듈화된 조립 시스템을 통해 생산 효율을 30% 이상 향상시켰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품질 검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불량률을 극도로 낮춘다. CNN은 이를 디지털 항공 생산의 교과서라고 칭하며 한국은 이제 항공기 생산 자동화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극찬했다. 이 부분에서 일본과 유럽은 충격을 받았다. 한국이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정확하고 완벽한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KF-21은 미국과의 협력 구조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승인 없이도 핵심 기술 대부분을 자체 개발했다. CNN은 이제 한국은 기술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 표현은 외교적으로 미묘했지만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내에서 도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흥미롭게도 CNN은 한국을 일본과 직접 비교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일본이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했다면 한국은 혁신의 속도를 무기로 삼았다. CNN은 일본의 신중함은 강점이지만 속도가 필요한 시대에는 한국의 모델이 더 강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아시아 내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신호였다. 결국 서방의 시각에서 KF-21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기술력과 조직력이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CNN의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기술 강국이 아니다. 이제는 세계가 듣는 기술 강국이다. 그리고 이 보도 이후 KF-21의 국제 주문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사우디, UAE, 폴란드, 필리핀, 체코, 핀란드까지 KF-21을 검토하는 국가가 20곳을 넘겼다. 한국은 이제 하늘 위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CNN의 보도 이후 KF-21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KF-21 은한국의 도전적인 실험 정도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각국 공군의 조달 리스트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가 동시에 주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KF-21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기준을 세운 것이다. 첫 번째로 반응한 나라는 필리핀이었다. 필리핀 공군은 이미 FA-50을 운용하면서 한국 방산의 신뢰성을 체험한 바 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FA-50은 훌륭했지만 KF-21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다. 우리는 KF-21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과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며 12대 규모의 초기 구매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F-16V 대신 KF-21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어 폴란드가 움직였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FA-50,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폴란드는 이제 KF-21에도 관심을 보였다. 폴란드 국방부는 우리는 KF-21을 유럽형 전투기 체계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언론들은 이를 두고 한국산 전투기가 나토 회원국의 선택지가 됐다. 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KF-21은 이제 단순히 아시아용이 아니라 세계 표준형 전투기로 인정받고 있다. 중동의 움직임은 더욱 강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미 KF-21의 기술 브리핑을 요청했다. 특히 UAE는 F-35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KF-21은 완벽한 대안이라며 구매 검토를 공식화했다. 사우디 또한 KF-21의 성능을 직접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팀을 파견했다. CNN은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전투기가 중동의 하늘로 진출할 가능성이 이 지역은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 무기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 한국이 그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말레이시아, 태국, 이집트 등이 KF-21의 가격 대비 성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KF-21은 F-35의 절반 가격에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부품 교체와 수리 주기가 짧고 한국의 기술 지원이 빠르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태국 공군 관계자는 KF-21은 우리가 운용 중인 JAS-39 그리펜보다 훨씬 발전된 시스템이다라며 스텔스 기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의 조합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스웨덴조차 긴장하게 만든 발언이었다. 이처럼 각국이 동시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은 방산 역사에서도 매우 드물다. KF-21은 F-16의 경제성,
F-35의 스텔스, 그리고 한국식 정밀도를 결합한 전투기로 불린다. CNN은 이를 Perfect Balance Fighter라 표현했다. 게다가 KF-21은 국가별 요구에 맞춰 모듈을 교체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구매국이 자국형 KF-21을 쉽게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유연성이야말로 미국, 러시아, 유럽이 따라하기 어려운 한국형 전략이다. KF-21의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KAI은 생산 라인을 확대했다. 2025년까지 연간 24대 생산 체계를 갖출 계획이며 2030년에는 40대 이상을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항공우주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했고 KF-21 중심이 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했다. 이 산업단지에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와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한다. CNN은 한국은 전투기 생산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거절 이후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KF-21 협력 복귀를 원하지만 이미 늦었다. 대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조차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항공기 개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반면 한국은 이제 새로운 선택지를 얻었다. 그들은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KF-21 블록 2, 블록 3 수출 구조를 구상 중이다. 유럽에서는 체코와 핀란드가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이탈리아의 일부 방산 전문가들조차 KF-21은 F-35를 보완할 수 있는 이상적 전투기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수출 전망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신뢰성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한 국제 전투기라는 말은 낯설었지만 이제는 결국 KF-21의 주문 폭주는 단순한 마케팅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 신뢰, 그리고 국가 브랜드가 하나로 결합한 결과였다. CNN은 마지막 보도에서 이렇게 전했다. 한국은 전투기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술의 미래를 팔고 있다. 이제 하늘 위에서 한국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다. 완전한 주역으로 올라